동물농장. 조지 오웰 지음, 박인용 옮김, 반니출판사. 매너 농장의 존스 씨는 밤이 되자 닭장문을 잠갔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닭이 드나드는 쪽 문을 닫지 않았다. 랜턴에서 나오는 동그란 불빛이 이리저리 춤추는 동안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뒤쪽 문간에서 신고 있던 장화를 발로 차 벗어버리고 주방에 있는 술통에서 다시 맥주를 따라 마셨다. 그리고 아내가 이미 코를 드르렁거리는 침대로 향했다. 침실 불빛이 꺼지자 기다렸다는 듯 농장의 모든 축사에서 조용하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날 낮에 요크셔종 수퇴지 메이저가 지난밤에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다른 동물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물들은 존스 씨가 잠든 뒤 큰 창고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 농장에서 상당히 존경받던 메이저. 팻말에 적힌 그의 이름은 윌링턴 뷰티였지만 항상 이 이름으로 불렸다. 메이저였기에 모든 동물들은 그가 하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1시간쯤 덜 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큰 창고의 한쪽 끝, 연단처럼 약간 돋아놓은 곳에 메이저가 집방석을 깔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 위 들보에는 랜턴이 매달려 있었다. 나이가 12살인 그는 최근에 몸이 약간 불긴 했지만 여전히 당당했으며 송곳니를 자른 적이 없어 삐죽한데도 겉모습은 지혜롭고 인자하기 그지없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맨 먼저 블루벨, 제시, 핀처 등 개 3마리가 들어왔다. 뒤이어 들어온 돼지들은 곧장 메이저가 자리 잡은 단상 바로 앞쪽 밀집 속으로 들어갔다. 암탉들은 창턱 위로 올라섰고 비둘기들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석가래로 날아올랐다.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에 앉아 되새김질을 했다. 집마차를 끄는 2마리 말, 복서와 클로버는 함께 들어와 느릿느릿 걸으면서 털이 무성한 발굽을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밀집 속에 작은 동물이 숨어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클로버는 중년에 접어든 통통하고 마음씨 좋은 암말로 넷째 망아지를 낳은 뒤로 예전의 몸매를 되찾지 못했다. 키가 18뼘에 이를 만큼 커다란 수말 복서는 평범한 말 2마리를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셌다. 콧등을 따라난 흰 줄무늬 때문에 덜 떨어져 보이고 실제로도 지능이 높지 않았지만 성품이 착실하고 일할 때 힘이 엄청나게 세어 두루 부러움을 샀다. 그 다음으로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왔다. 벤저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성미가 고약했다. 거의 말이 없었지만 입을 열면 을의 냉소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 하느님이 자기에게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주었지만 그보다 꼬리와 팔이 모두 없는 편이 낫겠다는 식이다. 또한 농장의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왜 안 웃느냐는 물음에는 웃을 만한 건더기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인정하진 않았지만 복서에겐 헌신적이었다. 그들 둘은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풀밭에서 말없이 나란히 풀을 뜯으며 일요일을 보내곤 했다. 2마리 말이 막 자리를 잡자 어미를 잃은 새끼 오리떼가 몰려왔다. 새끼 오리들은 가냘프게 짹짹거리며 우왕좌왕하다가 곧 다른 동물들에게 밟히지 않을 곳을 찾아냈다. 클로버가 커다란 앞다리로 새끼 오리 둘레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 새끼 오리들은 그 안에 자리를 잡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때 존스 씨의 이륜 마차를 끄는 멍청하지만 예쁘장한 흰 암말 몰리가
사탕 하나를 오물거리며 앙증맞게 종종 걸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입구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흰 갈기를 묶은 붉은 리본을 뽐내려 갈기를 흔들어댔다. 맨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다. 고양이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복서와 클로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녀는 메이저가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저 기분이 좋은 듯 가르랑거리기만 했다. 뒷문 뒤쪽 횃대에서 잠든 길들인 갈까마귀 모세만 제외하면 모든 동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동물들이 하나같이 편안히 자리를 잡고 주의를 기울이자 메이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여러분은 내가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동무들, 나는 몇 달을 못 넘기고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내가 깨우친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고 홀로 우리에 누워 숱한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어떤 동물 못지않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잘 이해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동무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똑바로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되며 짧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음식밖에 못 얻어먹습니다. 일할 수 있는 동물들은 마지막 힘을 다 쏟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처참하고 잔인하게 도살당하고 맙니다. 영국에 사는 동물들은 한 살이 지난 뒤부터 행복이나 여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영국의 동물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물의 삶은 빈곤과 노예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단지 자연의 섭리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척박하여 여기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품위 있는 생활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무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땅은 기름지고 기후도 온화해 지금 살아가는 동물 수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만 해도 말 12마리, 암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는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들 모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노동의 산물 거의 모두를 인간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거기에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쫓아냅시다. 그러면 배고픔과 과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원히 해소될 것입니다. 인간은 생산은 못하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유도 생산하지 못하고 알도 낳지 못하며 너무 허약해 쟁기도 못 끌고 토끼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동물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인간은 동물에게 일을 시키고 음식을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를 몽땅 차지합니다. 우리 노동으로 땅을 일구고 우리 똥오줌으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가진 거라곤 몸에 걸친 가죽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앉아 계신 암소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우유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송아지를 튼튼하게 키우는데 사용했어야 할 그 우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바로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암탉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해에 얼마나 많은 달걀을 낳았으며 그 중에서 병아리로 부화하는 달걀은 몇 개였습니까? 나머지 달걀은 존스와 일꾼들이 유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모조리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클로버, 당신이 낳은 망아지들, 늙은 당신을 부양하고 기쁨이 되어줄 망아지 4마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1살이 되었을 때 팔아버려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4차례의 분만과 밭에서 했던 온갖 노동에 대한 대가는 보잘것없는 먹이와 외양간 말고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참한 생활마저 자연스럽게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복받은 놈이라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12살인데다가 새끼도 400마리가 넘습니다. 이런 것이 돼지의 자연스러운 일생입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이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잔인한 카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어린 식용돼지들이여. 그대들도 예외 없이 1년 안에 비명을 지르면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암소와 돼지, 닭, 양 등 우리 모두가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말과 개의 운명도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서 당신도 건장한 근육이 힘을 잃는 바로 그날, 존스는 당신을 도축업자에게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도축업자는 당신의 목을 치고 삶아 사냥개의 먹이로 쓸 것입니다. 개가 늙어 이빨이 빠지면 존스는 그 목에 벽돌을 매달아 가까운 연못에 빠뜨려 죽일 것입니다. 동무들, 우리 삶의 모든 사악한 일들이 인간의 횡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몰아내야 비로소 우리 노동의 산물이 우리 차지가 될 것입니다. 거의 하룻밤 만에 우리는 부유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밤낮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인간을 타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무들,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반란입니다. 반란. 그 반란이 일주일 안에 일어날지 100년 뒤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것은 발밑에 밀짚을 보듯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무들,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을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무들, 여러분의 결의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번영이 바로 동물의 번영이 된다는 그들의 말에 결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모두 거짓입니다. 인간은 인간 이외의 어떤 동물의 이익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물들끼리 투쟁을 위한 완전한 단결과 완전한 동지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적이며 모든 동물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그때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커다란 쥐 4마리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윗몸을 일으킨 채 메이저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모습을 개들이 발견했고 쥐들은 재빨리 쥐구멍으로 들어가 목숨을 건졌다. 메이저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앞발을 들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동무들,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쥐와 토끼 같은 야생 동물이 과연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그것을 투표로 정하도록 합시다.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쥐는 동지입니까? 곧장 투표가 실시되었고 압도적 다수가 쥐를 동지로 받아들였다. 반대한 동물은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뿐이었는데 고양이는 양쪽에 모두 투표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메이저는 말을 이었다. 이제 할 말을 거의 다 한 셈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우리는 인간과 인간들의 방식에 항상 원한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다리로 걷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적이요. 4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맞서 싸우면서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을 정복했을 때조차도 그들의 악덕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은 결코 집에서 지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습관은 모두 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은 결코 서로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든 강하든 지혜롭든 우둔하든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동물은 결코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자, 동무들. 지금부터 내가 간밤에 꾼 꿈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꿈을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지상세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 해 전, 내가 어린 돼지였을 때, 어머니와 암돼지들은 곡조와 가사의 첫 3단어만 알고 있던 옛 노래를 이따금 불렀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 곡조를 알았지만 그 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꿈속에서 그 노래가 내게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노래의 가사까지도 돌아왔습니다. 오래전에 동물들이 불렀다가 여러 세대를 내려오는 동안 기억에서 사라졌던 가사가 틀림없습니다. 동무들, 이제 여러분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늙은 내 목소리는 거칠 테지만 여러분이 노래를 배운다면 훨씬 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은 영국의 짐승입니다. 메이저는 목을 가다듬은 후 노래를 불렀다. 그가 말한 대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아주 그럴싸했다. 클레멘타인과 라 쿠카라차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감동적인 곡이었다.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영국의 짐승들아, 아일랜드의 짐승들아, 온누리에 퍼져있는 짐승들아, 다가올 황금시대를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라. 폭군 인간들이 쫓겨나고 풍요로운 영국의 들판에서 동물들만 활보하게 되는 날이. 우리 코에서 굴레가, 우리 등에서 멍해가 사라지리라.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고 무자비한 책지질도 더 이상 없으리라.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산,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토끼풀과 콩과 사탕무 모두가 그날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면 영국의 들판은 더욱 찬란하고 강물은 더욱 맑아지고 산들바람은 더욱 감미로우리라.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을지라도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 힘써야 하리라. 암소와 말, 오리와 칠면조 모두 자유를 위해 땀 흘려야 하리라. 영국의 짐승들아, 아일랜드의 짐승들아, 온누리에 퍼져있는 짐승들아, 다가올 황금시대를 전하는 기쁜 소식을 잘 듣고 널리 전하라. 노래를 듣고 동물들은 열광적인 흥분에 휩싸였다. 메이저가 다 부르기도 전에 그들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가장 아둔한 동물들조차도 곡조와 가사 몇 단어를 익혔고 돼지와 개처럼 똑똑한 동물들은 몇 분 만에 그 노래를 전부 외웠다. 그리고 몇 번 연습한 뒤에는 농장이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영국의 짐승을 합창했다.
소들은 낮은 소리로 음매, 개들은 컹컹, 양들은 매, 말들은 히힝, 오리들은 꽥꽥 노래를 불렀다. 동물들은 그 노래가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5차례나 합창했다. 방해만 없었다면 합창은 밤새 계속됐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 소동 때문에 존스 씨가 잠을 깼다. 그는 틀림없이 앞마당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늘 침실 구석에 세워두는 총을 들어 어둠을 향해 6발을 발사했다. 총알이 헛간 벽에 박히자 동물들은 허둥지둥 모임을 끝내고 잠자리로 들어갔다. 새들은 횃대로 올라가고 길짐승들은 밀집 속으로 기어들었다. 농장은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